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나 지금 라이브 방송 진행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 평소보다 한 2배가 넘는 분들이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경제 대공황을 오래전부터 말씀드려왔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욕먹어가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이렇게 욕먹어가면서도 방송을 해왔는데, 경제 대공황 시작, 나스닥 90% 폭락한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올 역대급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시장 폭락 맞으셔가지고 정말 이제 예를 들어서 계좌가 많이 까지셨으면 까지셨을수록 유튜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밥도 목에 안 넘어가고, 어떤 분은 뭐 블라인드에 뭐 화장실에서 뭐 그냥 뭐 똥 싸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처럼 지금 막 패닉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어떤 경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던 여러분들의 계좌를 절대 지켜주지 않아요. 경제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다 뉴스 기사 읽어주고, 그냥 뉴스 기사 읽어주는 거 그냥 자기의 생각 약간 1% 정도 넣어서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저처럼 욕먹어가면서도 할 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경제 유튜브를 찾아가시던 아마 속 시원한 답을 받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에 여기저기 찾아보시기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보고 그냥 냉철한 대응을 하시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증시 오늘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저 같은 경우 니케이 숏 포지션을 미리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꽤나 큰 수익을 냈는데, 제가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이제 공개해드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설마 이렇게 빠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 1시간 만에 10% 급락, 대지진 이후 최악, 아시아 증시 줄폭락, 나라 망하나? 4년 전 코로나 때로 돌아간 코스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패닉 같은 시장에서 확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런 시장이 사실 특별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질 차례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특별할 게 전혀 없는 시장이고, 역사가 반복될 뿐인, 그런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뿐, 이미 다가와야 될 것이 이미 좀 더 늦게, 정말 많이 늦게 다가온 것뿐이지, 여러분들은 이미 겪으셔야 될 걸 겪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미 제가 이런 부분들을 2년 전부터 책이던 뭐 아니면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게임리치라는 유튜브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대공황 이후 역대급 경제붕괴 오는 이유 1년 전에 말씀드렸죠. 2년 전에 불장 시작, 찬물 끼얹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현금화하세요. 이 이후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많은 분들이 시장 오를 때 왜 이렇게 떨어진다 얘기하냐 이러는데, 저는 당장 오늘 아침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과 같은 시장을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거였어요. 세계 대공황 시작점, 주식코인 폭락 예정, 대공황이 다가온다, 경제위기 초기 단계, 대공황 시작, 뭐 2024년 대공황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말씀들을 드려왔는데, 제가 조롱을 받거나 비난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일찍 알려줘서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경제 위기를 2년 뒤에 올 거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2년 뒤에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은 못했고, 그냥 경제 위기나 쓰나미가 다가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어느 시점에 올지는 예측하기 힘들더라고요. 왜냐? 미국에서 장난질을 했거든요. 원래 2022년 내지는 2023년에 시작됐어야 될 경제 위기가 2024년까지 미뤄진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뤄진 경제 위기, 미뤄져서 더 커져버린 스노우볼 같은 경제 위기를 맞는 것뿐이지, 사실 더 일찍 왔어야 될 위기라는 거예요. 저도 이 시장이 사람들을 기만해서 계속 이제 뭔가 여기까지 올라가고 꺾였어야 될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돈을 막 여기저기서 끌어모으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한 번에 슈팅 내서 폭락시키는, 기만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악플러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경제 위기를 얘기할 때 시장 많이 올랐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한 달 뒤, 2달 뒤, 1년 뒤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시장 올라가서 수익 내셨나요? 그 수익이 잘 지켜지던가요? 며칠 동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10% 넘게 빠지고 있죠. 비트코인 10% 넘게 빠지고 있어요. 시장 많이 올랐다고 저한테 조롱하시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계좌 수익 지키실 수 있었나요? 내지는 수익을 애초에 나시긴 나셨나요? 왜냐? 경제 위기가 오기가 목전에 다가오게 되면은 일부 주식들 빼고는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 위기발 폭락을 맞게 되면 그 누구도 계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오늘부터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일반 개인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천천히 대응하시라고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현금화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계좌를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저를 2년 이상 지켜보신 분들은 언제 오나요 하면서도 믿고 기다리시던 분들은 지금 오늘에서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왜 이렇게나 지금까지 제가 강조를 했는지를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현금화를 해놓고 계좌에 우비를 씌워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23년에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 결국 시장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누가 사지 말라고 했냐?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서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안 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제 하락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지금 다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무슨 기사가 나왔냐? 코스피 코스닥 줄리어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는 외환 위기, 그러니까 IMF죠. 금융 위기, 2011년 신용등급 강등, 코로나 이런 사태 때 빼고는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발동된 적이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오늘 코스피만 8% 빠졌고 코스닥만 11%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요? 미리 대응하셨어야 됩니다. 이미 버스는 떠나갔어요. 이미 1차적으로 늦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 전략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 지금 그러면 도대체 시장이 왜 이리 많이 빠지는 건가요? 제가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해오지만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분들이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미국 증시의 버블은 1900년대 이래로 120년 만에 최대 수준입니다. 미국 대공황 이래 이렇게나 버블이 심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미국 역사상. 그러니까 미국 대공황 때 지수가 3년 동안 89%가 빠졌습니다. 지수가 89%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코스피가 90% 빠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코스피가 3,300포인트까지 갔었으니까 300포인트까지 간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라 하시는데 대공황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300포인트면 여러분들 몇십 년 전 주가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설마 벌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설마 하는 일이 지금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눈치 못 채셨나요, 여러분들? 왜 제가 계속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욕을 먹어가면서 경제 위기가 올 거다, 대폭락 조심해라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에요. 애초에 폭락이 시작되면 아무도 대응을 못합니다. 야, 그래서 김PB 넌 대응했어? 저는 이틀 동안 시드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어요, 여러분들. 니케이 숏 포지션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수익 잘 내냐 안 내냐 이걸 물어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 계좌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세요. 자꾸 악플 달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항상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전 애초에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애초에 말도 안 합니다. 왜냐? 그게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왜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폭락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버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미국 대공황 이래로 100년 만에 가장 큰 버블 시장이 있고 미국 대공황 이래 최대 버블. 근데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이제 아셔야 되냐면 시장의 버블 붕괴의 규모는 버블의 규모입니다. 버블이 크면 클수록 붕괴의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사실은 지금까지 버블에 비해서는 사실 하락이 시작도 안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대공황 당시랑 상당히 유사하다. 그럼 대공황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간단해요. 주가만 보면 됩니다. 3년 동안 89%가 빠졌어요. 무려 1000일 가까이. 그러면은 다우지수가 89%가 빠졌다라는 건 만약에 이런 일이 현재 21세기에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한국 증시나 개별 종목 내가 보유한 테슬라 어디까지 빠진다라는 걸까요? 지수가 89% 빠진다는데 이 당시에 실업률이 25%까지 폭증을 했는데 대공황 당시에 지금 대공황이랑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대공황 터지기 직전이랑 IMF 당시가 우리가 IMF가 경제가 너무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 실업률이 7%였대요. 10%가 안 넘었대요. 그럼 25%라는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여러분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오늘 5% 수익 보냐 10% 수익 보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에 여러분들 목매다셨잖아요. 지금은 당장 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시장 폭락 경험하시고도 아직 눈치 못 채셨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겁줘서 남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 겁줘서 남는 게 뭐죠? 저는 2년 동안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진실된 말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근데 이런 대공황 사태 같은 것들이 또 우리 경제에 벌어지게 되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90% 고점 대비 하락하는 이런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래전부터 에임리치 유튜브에서 다뤄왔고 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변동성 수준은 금융위기 수준이에요. 데이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데이터인데 사실 지금 이거는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하락폭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금 코로나 쇼크 수준 당시의 변동성은 넘어섰어요. 코로나 쇼크 당시 어땠습니까?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때보다 더 세요 지금 하락이. 그러면은 대충 안 끝난다라는 얘기겠죠. 그걸 눈치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폭락하고 있냐면 엔비디아가 시간외에서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여기 와 있어요. 이제는 뭔가 여러분들
이미 늦었습니다. 대응은 늦었는데 이제 뭐라도 여러분들 긴장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지난 시간 외 폭락 전에 지난 며칠 동안 최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시총이 1.2조 달러가 증발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1,500조 원 이상이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1.2조 달러 이상의 시총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 7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거진 한 달 정도 기간이죠. 고점에서 떨어진 기간 동안 1,500조 원 상당의 돈이 엔비디아라는 시총에서 증발을 했는데, 이 엔비디아라는 시총에서 증발하는 그 돈 자체가 전 세계의 탑 7 안에 드는 국가의 시총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탑 7 안에 드는 기업의 시가총액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들이 시장에서 증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긴장하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할 때 최대한 친절하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띠껍게 얘기를 하냐. 지금 정신 안 차리시면 여러분들 다음은 없어요. 계좌가 마이너스 50%가 됐어도 이거라도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진짜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 미국 기술주의 지금 버블 수준은 미국 닷컴 버블 수준을 넘어섰었어요. 프라이스 세일즈 레이쇼라는 지표가 있는데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미 닷컴 버블 때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어차피 올게 온 것뿐이고 시간이 좀 더 오래, 생각보다 오래 걸렸을 뿐이지 대공황이라는 건 시작될 수밖에 없는 미래라는 겁니다. 나스닥이 10% 안 빠져도 일단 반토막만 빠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계좌는 그냥 작살이 나버려요. 근데 지금 하락장 초입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미국 정부 탓을 해보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희망을 주고 지금 어마어마한 희망과 절망을 몇 년 동안 동시에 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돈을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화폐 발행량을 보세요. 지금 이게 미국이 발행한 화폐의 양이거든요. 몇십 년 동안 찍어낼 화폐를 그냥 1년 만에 다 찍어내고 버립니다. 양적 완화 때도 이 정도 속도로 화폐 발행을 하던 걸 그냥 수직으로 그냥 화폐를 미친 듯 찍어내버려요. 그냥 원래 사이클상으로 위기는 코로나 쇼크 때 터졌어야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에 이어서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을 발행을 했고, 최근까지도 밝혀진 사실이 뭐예요? 재무부가 국채 시장을 조작했다. 어떤 헤지펀드가 이 부분을 밝혀냈고 자료를 이제 제시하면서 사람들한테 대중에게 알리고 있죠. 왜냐? 경제 위기 왔을 때 정도 수준처럼 유동성을 찍어내고 있다. 늦어도 경제 위기가 사실은 2023년에 왔어야 됐어요. 저는 이때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안 오는 바람에 많은 분들께서 실망을 하셨죠, 저한테. 아니 왜 안 오냐, 너가 말한 경제 위기. 근데 늦더라도 늦을 뿐이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막 불꽃이 펴져가는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창립한 이래 역대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을 지금 다 매도를 치고 있어요. 7분기 연속으로 순매도를 치고 있는데 애플은 비중의 50% 정도 가까이를 정리를 했대요. 그러면서 현금을 1,890억 달러 정도 들고 있었는데 어때요? 지금 2,770억 달러까지 무려 100조 원 정도 되는 돈을 현금화를 해버렸습니다. 애플,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애플 주식을 팔면서까지도 이렇게 현금화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난주에 싹 다 물량을 정리한 상태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량의 증가폭을 보세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금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냐? 금리가 빅스텝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빅스텝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9월 18일에 금리 인하 발표가 될 건데 원래는 금리 인하가 0.25%포인트 될 가능성이 지배적이었는데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리가 빅스텝으로 0.5% 한 번에 인하할 가능성이 96.5%가 돼버렸어요. 왜냐? 지금 요번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도무지 멈추지 않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11월에도 지금 이제 채권 시장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미 11월에도 빅스텝을 한 번 더 진행하려고 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공황 미리미리 대비하고 싶고 앞으로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싶으시잖아요. 저희 경제왕님 TV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나 어떤 닷컴 버블 같은 상황이 아니라 대공황 때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해버려도 사실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선,
이미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10년물에서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회복되기 직전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회복되는 시점이 진짜 위험한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이게 역전되기 전부터 이 정도로 하락을 하면 도대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도대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미국 대공황 터졌을 때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미국 대공황 터졌을 때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 대공황 때랑 지금 이제 시장이 되게 비슷한 점이 너무 많다, 경제적으로 비슷한 게 많다, 데이터로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공황 당시에 3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지수가 50% 가까이 깨져버려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에 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대공황 때랑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비슷한데,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만약에 우리한테 벌어진다? 그럼 나스닥이 무려 10,000포인트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대공황 때는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10,000포인트가 단숨에 깨져버리고 쑥 회복해주다가 다시 깨져버리는 이런 패턴을 보인 게 바로 대공황 때다. 근데 지금 빅스 지수를 봐도 변동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쇼크 때 보면은, 코로나 쇼크 때 변동성, 일일 변동성을 보게 되면 가장 심각했던 때가 여기 위에 보이거든요. 가장 심각했던 때가 뭐 42%,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변동성이 40%대가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현재 이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변동성이 지금 160%를 찍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뭔가 지금 시장이 이상하다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폭락을 야기하고 있는 여러 원인, 제가 이미 지난 영상들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되게 위험하다. 골드만삭스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매도세가 쏟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뭐냐면, 전 세계 금융시장 중에 90%의 매매는 전부 다 알고리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실제로 손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해서 매매하는 거는 전체 매매 물량의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0%는 다 프로그램 매매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 근데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 물량들이 결국 누구 물량이냐? 기관들 물량이에요. 기관들이 프로그램 돌려서 실시간으로 수익을 보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기관 쪽에서 물량을 던지게 되면서 이제 알고리즘 쪽의 매도세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매수할 때는 엔비디아처럼 미친 듯한 광기의 매수세가 나오는 반면에, 떨어질 때는 또 어때요? 시원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갔잖아요. 두 번째, 기형적 레버리지 구조. 현재 지금 옵션 시장의 지금 거래 대금이 사상 최고치예요. 역사상. 그래서 이 옵션 시장에서 한탕을 해보려는 사람들이 뭐 엔비디아, 나스닥 이런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해서 미친 듯이 투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갈 때도 상승을 유발을 잘 하지만 떨어질 때도 하락을 어마어마하게 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딱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들어보면, 와, 진짜 뭐 시장 멸망한다는 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러한 시장 상황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채팅창에 7번 한번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제가 지금 어그로 끄는 것 같으시면 제 지난 2년 동안에 방송했던 내용들을 다 보고 오세요. 이미 이건 예정된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자, 대공황 때가 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기회였느냐? 대공황 당시에 3년 동안 거의 1000일 가까이 동안 지수가 무려 89%가 빠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우 지수가 360%가 올라요. 무려 4, 5년 기간 동안. 코로나 쇼크 바닥치고 나서 다우 지수랑 나스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쇼크 딱 시작되고 나서 지수가 한 3, 4년 동안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애플도 많이 오르고 엔비디아도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다우 지수가 123%, 나스닥 177% 올랐어요. 근데 대공황 끝나고서는 그의 2배인 360%가 올랐어요. 그럼 도대체 대공황이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얼마나 큰 상승세가 온다는 걸까요? 그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상승장을 경험하면서 2차전지, 엔비디아 이런 비트코인 다양한 상승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딱 2배 정도의 사이즈의 상승장이 올 거라는 거예요.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이 만약에 대공황, 금융위기 내지는 경제 위기의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바닥을 찍는 기간 동안. 하지만 그 이후에 역대급 초불장 또한 함께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시장 대응 안 하시고 그냥 현금 챙기지 못하고 내팽개쳐두면 어떻게 되냐?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이 상승장을 먹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물 매도 포지션, 숏 포지션이나 인버스 이런 것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내가 실력이 있다라면 도전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락이 터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느 시장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사실은 마지막 한 번의 슈팅이 안 나온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시장이 막판 스퍼트로 한 번 슈팅 나온 다음에 이렇게 딱 고꾸라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아직 못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결국 현금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수십 배 수익도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약한 강세장에서도 강방천 회장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인데 이 강방천 회장님이라는 분은 1억을 156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1년 10개월 만에. 지금 다가올 위기는 IMF보다 사이즈가 커요. 물론 미국 연준에서 또 돈 찍어내서 어떻게 뭔가 대응하려고 하잖아요. 돈을 찍어내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제는 1000조 원, 2000조 원 찍어낸다고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1경원 정도는 찍어내야지 막을 수 있는 규모 될까 말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이 경단위로 무너지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에서만 지금 150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얼마가 날아갔을까요? 경단위의 돈이 지금 증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수천조 원을 찍어내지 않으면 그냥 결국 경제는 아무리 돈을 찍어내건 뭘 하건 살아나기가 힘듭니다. 그냥 하락을 추세를 좀 완화시켜 줄 뿐이에요. 근데 IMF나 이런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경제 위기가 오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금을 잘 갖고 있는다라면 도대체 얼마나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이 시장 하락의 시작점이라면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을 정도라고 봅니다. 미국 대공황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왜냐? 지금은 역사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공황 때랑 상황이 비슷하니까. 제가 아까 빅스 지수 보여드렸지만 이미 코로나 쇼크 때 당시보다도 더한 변동성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벌써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큰 위기가 온다는 거길래. 근데 이 위기가 무슨 위기일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일단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됩니다. 시장 하락이 진짜 시원하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 여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는 와야지 그때 무슨 이슈 때문에 시장이 터진 건지 그제서야 나와요. 근데 이때 가서 대응하실 거냐고요. 이때 가면 오히려 시장이 반등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전에 대응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사실은 떨어질 때 시원하게 떨어지더라도 반등도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계속 악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펀더멘털이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확실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유튜버들한테 공통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네 말이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확실성인 시장으로부터 확실한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그러한 확실함을 줄 경제 유튜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셔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냥 주장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의견들 이런 것들 중에 팩트만 골라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특히 시장이 너무 지금 불안해서 진짜 조심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강조를 해드렸어요. 특히 라이브 방송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와 통계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 솔직히 지금 막 라이브 방송이나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악플 달리는 거 보면 한참 바닥 오기 전까지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악플이 안 달릴 때 오히려 반등이 나오지 악플 달릴 때는 반등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버들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데이터나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한 팩트와 근거 이런 것들만 보시고 제 의견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모든 결정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보다 더 이제 지연시키면은 이제 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긴장하시고 다 같이 빠른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회도 잡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다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